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2시 46분을 달려가고 있는 장중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미국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는 뭐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좀 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국채금리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새벽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 외 마켓 거래에서 12%나 뛰어준 사실에 대해서도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바닥이니 향후 업황이 좋아진다니 뭐니 이야기는 귀딱지 앉을 만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당연하고 진부한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만 딱딱 해드릴 거니까요. 매 영상 앞부분마다 제가 구독이랑 좋아요 요청을 매번 드리긴 하는데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풀로 한번 시청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분명 이번에 잘 들어두면 똑같은 일이 또 생겼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딱 두 개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 시간의 거래 12% 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채권 금리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채권 금리는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갑자기 확 튀는 일이 생겼죠. 자, 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왜 금리가 다시 올랐냐? 미국 경제 데이터가 좀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연방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일로 연결되게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은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좋고 소매 판매도 좋고 GDP도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 세 개의 뜻은 뭡니까?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을 하거나 동결을 한다거나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경제가 튼튼한데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약간 요런 발상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다운되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이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과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우위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주냐면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자국민 감세 정책을 펼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자국민 감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세수 이탈로 이어지는 거죠. 자, 미국의 세금이 이탈하면은 그거를 어디서 메꿔야 되냐? 그거는 바로 국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메꾸겠다는 거를 의미하는 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랑 금리 같은 경우에는 반비례 관계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양이 증가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부채 규모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사진을 딱 보시면은 현재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원화 가치로는 거의 한 뭐 4경 6천 한 200조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해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규모고. 자, 그런데 연간 이자 비용만 했을 때 이 4경 6,200조 수준의 이 부채의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됩니다. 채권 발행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될 우려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년 연말 때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미국 TV 보면은 미국에서 막 민주당이랑 공화당끼리 막 싸워요. 막 부채 한도를 막 늘려야 된다니 마느냐 한다니 그게 이겁니다. 자, 부채의 한도가 있어요. 미국도 부채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규모가 있는데 부채가 그 한도에 가득 찼을 때 그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규모가 가득 차기 전에 한번 토론을 해요. 그래서 막 부채 규모를 늘리니 많이 하면서 막 증시도 막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렇게 토론을 하지만 부채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채 안 늘리면은 미국 망하거든요. 미국 막 부실 채권 막 하면서 엄청나게 터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싸우더라도 부채를 결국에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매번 토론마다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동결시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가 가능하지.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부채 규모가 커지는 거는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한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매년마다 문제로 대두되긴 하지만 터지지 않는 걸 보면 이번에도 한도를 늘려서 무마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테슬라가 시간 외거래에서 12% 급등을 했어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늘 일자로 좀 캡처를 해놨는데 어제는 이제 23일 미국 시장 23일에 마감을 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2%. 자, 오늘 시간 외거래에서 플러스 12%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이렇게 오른 거를 보면 사실 한국장은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반영을 좀 못 해주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한번 시초가에 0.73%까지 올랐다가 고가는 1.46%까지 올라줬었는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주가 흐름이 약간은 처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적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3분기 인도량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46만 2,89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양호한 수치를 보여줬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실적 우려를 가중시켰어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 3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은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를 하긴 했는데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크게 상회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매출이랑 EPS의 이런 증감을 보면은 어떤 것들에서 증감이 이루어졌냐를 보게 되면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 증가, 전보다는 인도량이 증가했던 부분, 그리고 ESS 사업의 매출 증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면서 자율주행 FSD 매출도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EPS 같은 경우에는 자, 대당 생산 비용 감소, 그리고 비용 절감에 따른 운영비 감소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차전지의 판매량이 증가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테슬라 실적 부분을 보면 2차전지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해서 EPS가 올랐냐? 그거는 아니죠. 왜? 자, 물론 테슬라도 인도량이 증가해서 매출이 좀 뛴 거는 있지만 사실 까고 보니까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2% 성장밖에 안 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ESS 사업의 매출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서비스 부분의 매출 상승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탄소 배출권의 크레딧을 팔아서 테슬라가 이번에 매출을 더 상승시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이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 수익에 있어서 전기차의 판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국 2차전지 종목들이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안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도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2차전지 판매 실적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다면 국내 2차전지 주들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주요 포인트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테슬라의 이런 주가 상승 같은 것들 센티먼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시장 종목들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12% 급등이 된 배경이 뭔지를 까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한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이 두 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마무리하겠고요. 채권 금리에 대한 관계, 그리고 테슬라 시간의 급등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로 더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보합권인지 아니면은
하락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또 내일 시장에서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어떤 요인들 때문에 움직이는지 제가 또 확인하고 내일 또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어떻게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종료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